이 이야기는 황량한 땅에서 벌어진다. 대규모 폭동이 막 시작된 곳. 거리에서 약탈과 살인이 난무하는 장면 속 한 여성의 모습만 보인다. 주변 환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채 그날 마을 경찰서에 새로운 죄수가 들어왔다. 범죄자가 빠르게 죄를 인정하도록 경찰서장은 특별히 라프를 초대했다. 도시에서 가장 유명한 조사관. 하지만 이상한 점은 불과 몇 분 전 라프가 경찰에 의해 머리에 두건을 쓰고 이곳으로 압송된 것. 경찰서장의 눈짓에 따라 라프는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발휘. 그는 선언했다. 이런 고문 상황에서도 나는 3초 이상 버틸 수 없다고. 라프가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줌. 경찰서장은 다른 범죄자들을 조사하러 갔다. 하지만 그가 나가자마자 라프가 행동을 멈춘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비밀 계획을 실행 중인 것처럼 보였다. 경찰서장이 돌아왔을 때 그는 모든 부하들이 밖에 서서 문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는 것을 보았다. 마치 발포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모자를 쓴 경찰관이 신중하게 앞으로 나아가 확인했다. 그가 문을 열 준비를 할 때 나타라는 여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왔다. 그녀는 손에 장난감을 들고 중얼거렸다. 아들이 실종되었다고. 그녀의 상태는 정상으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모자 쓴 경찰은 그녀에게 신경 쓸 시간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밀어내려고 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 나타가 도움을 찾으려고 애쓰는 동안 멀리서 총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곧이어 큰 문이 부서졌다. 갱단 보스의 이름. 빌은 재빨리 부하들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지시한다. 혼란 속에서 그는 실수로 부하 중 한 명을 쏴 죽인다. 즉시 그들은 행동을 시작한다. 순식간에 그들은 외부의 모든 경찰을 제압했다. 심지어 숨어있던 경찰서장도. 차 뒤에 있던 그도 총에 맞았다. 곧바로 갱단은 내부로 돌진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라프는 일부러 경찰을 속이고 방 문을 등진 채 서 있게 만들었다. 문을 열자마자 갱단원이 즉시 그 경찰을 끌어당겨 인간 방패로 삼았다. 이 갱단은 분명히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일 계획이었다. 총알을 다 쏜 후에야 만족하며 떠났다. 인간 방패 덕분에 라프는 간신히 살아남음. 그때 문 근처에서 나는 나타의 목소리를 들음. 일부러 팀 이름을 불러 나타를 유인하려 함.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해 밖으로 나가려 함. 자신이 경찰이라고 말함. 반드시 그녀의 아들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함. 결국 나부의 설득에 따라 나타가 그의 몸에서 열쇠를 발견함. 그리고 신문실 문을 성공적으로 열음. 하지만 밖으로 나가자마자 태도가 바뀐. 그는 더 이상 한에게 팀에 대해 묻지 않았다. 대신 나타에게 계속 물었다. 밖에 몇 명이 있는지. 한에게 한참을 물어본 후 그는 나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다. 그리고 침착한 척하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죄수의 모습으로 조직폭력배에 섞여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붙잡혔다. 비리 발견. 경찰이 현장에서 처형되는 것을 목격. 라프는 열심히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이 정말 경찰이 아니라고. 이때 빌은 그가 조사관임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이전에 그의 부하를 죽였던 것을. 그래서 그는 즉시 라프가 처형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즉시 라프는 겁에 질려 창백해졌다. 하지만 부하가 총을 쏘려는 순간 총이 막혔다. 그 후 라프에게 빛이 비춰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나타나는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급박한 순간에 위층에 서 있었다. 라프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다. 그는 빌에게 아들을 찾으면 이 여자가 $5,000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듣고 빌도 마음이 움직였다. 어쨌든 이 돈은 적은 금액이 아니었다. 라프의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인하기 위해 빌은 나타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그녀는 자신이 정말 돈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아들을 찾기로 임시 합의했다. 이 $5,000를 기반으로 빠르게 돈을 받기 위해 탕빌은 특별히 사이바를 따라갈 부하를 보냈다. 동시에 그들이 속임수를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라프는 탕빌의 진짜 의도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 그는 나타와 함께 즉시 행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때 마을은 법이 없는 곳이었다. 여기서 사람을 찾는 건 바다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 게다가 나타는 소통에 장애를 겪고 있었다. 이로 인해 이번 수색은 더욱 어려워졌다. 먼저 팀이 실종된 장소로 갔다. 라프는 이곳이 매우 혼란스럽다는 것을 알아챘다. 분명히 방금 약탈당한 흔적이 있었다. 아마도 팀이 혼란을 틈타 납치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주변에 많은 카메라가 있는 것을 봤다. 감시 카메라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기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그는 즉시 부하 3명을 데리고 단서를 찾으러 갔다. 각 카메라를 조사하며 행동을 시작하자마자 총알 한 발이 정확히 날아왔다.
다행히 나프가 빠르게 반응해서 멍하니 서 있던 나타를 땅으로 끌어내렸다. 여기 다른 깡패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팀은 즉시 총알이 날아온 방향으로 움직였다. 적의 은신처를 찾아내고 그들을 죽였다. 방 안의 감시 영상에서 팀이 실종된 순간의 영상을 발견했다.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팀이 납치되거나 실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들을 데려간 사람은 바로 팀의 아버지 마크였다. 마크는 지역에서 유명한 포주였다. 인성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최악이었다. 뒤따라오던 부하들이 눈치챘을 때 쟤네 탈리 두목 부하인 거 이제 알았나 보네. 바로 쫄았잖아. 조폭이랑 엮이기 싫다고 했지. 나프 그 말 듣고 표정 묘해졌네. 탁자 위 가위 쳐다보더니 바로 화제 돌리네. 부하들 관심 딴 데로 끌려고 방심한 틈에 가위 집어들고 찔렀지. 3명 모두 쉽게 처리. 귀찮은 무리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떠날 수 있을 줄 알았어. 하지만 나프는 나타 때문에 골치 아파. 잘라낼 수 없는 꼴이. 그녀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행동하며 그를 꽉 붙잡고 아들을 찾으러 데려가 달라고 요구. 그녀를 쫓아낼 수 없었어. 나프는 상징적으로 가위를 그녀의 배에 찔러 이 방법이 그녀를 실망시켜 떠나게 만들기를 바랐어.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이 여자가 마치 바퀴벌레 같다는 것, 절대 없앨 수 없다는 것, 자기 아들을 찾기 위해 나프를 도와달라고 하며 그는 그녀가 10km를 따라 걸었다는 것, 명확히 표현할 수 없었지만 그녀는 아들이 사라진 장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는 것, 아마도 이것이 모성애의 위대함일 것이다. 하지만 나프는 그녀와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근처에 있는 건물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 치밀한 계획이 즉시 떠올랐다. 그는 자신의 경찰 신분을 이용해 말했다. 마크가 팀을 그곳으로 데려갔다고. 역시 나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그 건물의 마당으로 들어갔다.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본 나프는 재빨리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나타는 남편을 찾았지만 아들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 마크는 카드게임을 하다가 그녀를 발견한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 순간 마크는 소리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 순간 갑자기 철봉 하나가 나타난다. 조용히 나타의 머리에 놓인다. 그리고 대머리 남자가 그녀를 황량한 지역으로 끌고 간다. 하지만 그가 잠금을 조이려 할 때 문에 걸려있던 총이 갑자기 그의 머리를 겨누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대머리 남자를 처리한 후 나프가 옥상에 있는 경비병도 바로 제압함. 마당에 있던 깡패들이 총소리를 듣고 바로 확인하러 나옴. 나다가 길에 서 있는 걸 발견함. 한 깡패가 그녀를 쏘려고 함. 하지만 바로 나프에게 사살당함. 그 후 둘은 모크를 찾아냄. 그리고 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함. 하지만 그는 전혀 협조하지 않음. 그는 자신이 팀을 탈리에게 넘겼다고 주장했고 나타에게 커피를 끓이라고 명령했다. 아들을 빨리 찾기 위해 나타는 눈물을 삼키며 그의 요구를 따랐다. 나프가 자신 편에 설 줄 알았지만 알고 보니 나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태도를 바꾸려 했다. 박사는 이를 알아차리고 나타의 현재 신경 상태를 언급하며 지금 상황을 말했다. 너는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줄 수 없어. 그래서 그가 아이를 데려가야 해. 단지 그를 용서하면 그는 바로 $1000를 줄 거야. 나프는 듣자마자 망설이지 않았어. 바로 일어나서 그와 함께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오려고 했어. 하지만 문제는 지금 차가 없다는 거야. 마크는 나프에게 차를 먼저 고치자고 했어. 하지만 그는 예상하지 못했어. 고개를 숙여 부품을 확인하려는 순간 그의 오른손이 나프의 유압기로 꽉 눌려 있었다. 그 후 나프는 천천히 다가가 망치를 집어들었다. 마크의 왼손을 뒤집은 후 나프는 자신의 직업적 기술을 다시 보여줬다. 뭘 알고 싶은 거냐? 마크는 자신이 탈리에게 빚을 졌음을 인정했다. 그래서 아들을 담보로 넘겼다. 합의에 따라 빚을 다 갚아야만 팀을 데려올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남자를 과소평가했다. 나프에게는 규칙이 없다. 어떤 규칙도 없다. 그는 왜 나타를 돕는지 몰랐다. 아마도 그는 감동받았을 것이다. 그녀의 순수한 모성애에 의해 그 후 마크의 안내에 따라 나프와 나타는 즉시 창고로 차를 몰았다. 하지만 마크는 손이 부서져도 불안했다. 그는 나타를 이용할 생각을 했다. 그는 그녀에게 나프가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를 이용해 탈리를 찾으려는 것뿐. 그 후 그를 죽여 승진하려는 것. 모든 계획이 완료되면 나프는 그녀도 주저없이 죽일 것. 나타는 그 말을 듣고 약간 겁을 먹고 즉시 나프에게 물었지만 그는 직접 대답하지 않고 앞에 있는 곰 인형으로 그녀를 놀리며 이유 없이 웃었다. 세 사람이 창고에 도착했을 때 마크는 다시 나프 앞에 달려갔다. 그와 나타를 갈라놓으려는 속셈.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아. 쓰레기를 상대하는 가장 좋은 방법. 마법을 사용해. 마법을 물리쳐.
그는 마크를 먼저 보내고 노래를 시켜 이것은 상대방을 방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살아있는 방패가 돼. 역시 깡패들은 마크의 소리를 듣고 자기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반응이 없다. 이것은 나프에게 기회를 주었다. 문에서 이상한 점을 알아차리다. 그는 즉시 손을 들어 항복했다. 그 후 나프는 낮잠 자고 있는 깡패들 속으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물고기 갈고리에 매달렸다. 그리고 두목은 절망적인 얼굴로 나프를 바라보았다.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놀았다. 분명히 그는 그들에게 교훈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나프는 총 7개의 질문을 했다. 답변이 끝날 때마다 한 명의 깡패가 죽었다. 상대방이 완전히 죽지 않았을까봐 그는 심리적으로 한 번 더 칼을 찔렀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은 후 나프는 주저없이 모두를 죽였다. 그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알게 되었다. 탈리는 지역의 갱단 두목일 뿐만 아니라 불법 거래 조직과도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라프가 있기 전부터 도착했을 때 보스가 사람을 조직에 넘겼어. 불법 네트워크 조직에 이미 넘긴 상태였어. 주범이 우리에게 총 20명과 10정의 총이 있다고 말했어. 지금 출발하면 아직 해지기 전에 도착해서 팀을 구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지 않으면 눈앞에 놓일 건 시체일 뿐이야. 모든 걸 말하면 나프가 목숨을 살려줄 줄 알았어.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 놈은 말을 끝내기도 전에 서쪽 하늘로 떠나버렸다. 마크는 이 장면을 보고 겁에 질려 바지에 실례를 했다. 그는 불운한 희생자가 다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걸 몰랐다. 모두 처리한 후 나프는 나타를 데리고 떠나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가 구석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걸 봤다. 이 장면은 그의 화를 폭발시켰다. 그는 그녀를 위해 위험 속으로 몸을 던졌는데 그녀는 여기서 한가롭게 있다. 마치 자신과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화가 나서 라프 F. 그녀는 자신의 생각을 말해야 한다. 하지만 나타의 다음 말, 그를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녀는 나프에게 간청했다. 아들을 찾은 후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 말은 나프를 혼란스럽게 했다. 나타는 멍청해 보였다. 왜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 거야? 분명히 이 일 뒤에는 뭔가 숨겨진 사정이 있을 거야. 나프는 갑자기 멍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계획대로 행동했다. 처음 계획대로 차를 몰아 나타를 불법 조직이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두 사람이 길을 가던 중 나프는 갑자기 앞에 누워있는 사람을 보았다. 그 모습은 팀과 매우 닮아 있었다. 그는 즉시 나타를 데리고 가까이 가서 확인했다. 다른 사람이 아니다. 이 순간 나프가 단서를 찾았다. 현장에 남은 타이어 자국을 근거로 근처에 있다. 아마도 여기서 5대의 차가 지나갔다. 트럭 2대, SUV 2대, 승용차 1대 포함. 이것은 탈리팀의 차량과 완벽히 일치한다. 그들이 검문을 피하기 위해 작은 길로 갔다고 묘사했다. 나프가 큰 길에서 속도를 올리기만 하면 분명히 그들보다 먼저 도착할 것이다. 고인을 떠나보낸 후 나타 다시 라프와 함께 길을 떠남. 하지만 이번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됨. 이상할 정도로 잠시 후 두 사람은 찾던 건물을 발견함.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것은 라프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불법 조직원들 앞에 바로 앉음.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임. 불법 조직원이 솔직히 말하길 탈리는 그에게 심장을 팔지 않음. 국경을 넘어 더 높은 가격에 팔려고 했던. 그 후 나프가 갑자기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물어봤어. 두 사람이 친형제일 줄은 몰랐어.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된 후 나프는 망설임 없이 테이블 위에 팽이를 돌렸어. 마치 조직의 범죄자에게 그의 시간이 끝나간다고 알리는 것처럼. 불법 조직의 손에서 팀을 구하기 위해 나프는 팀을 순조롭게 구출하려 했어. 더욱 원활하게 나프는 나타에게 운전하는 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했어. 그들이 20명의 적과 맞서야 할지라도 적어도 나터의 안전을 보장해야 해. 그 후 나프는 나터에게 6발의 총을 건네. 그리고 그녀에게 탄약이 없다고 말해. 안심하고 연습하라고 해. 이 총알이 아마 나터를 맞췄을 거야. 나프가 일어나서 그녀에게 계속 연습하라고 할 때 그녀는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아들을 찾는다고 중얼거려. 나프가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어. 그녀가 말을 듣지 않는 걸 보고 나프가 미쳐도 어쩔 수 없었어.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나타와 함께 가기로 했어. 둘 다 동굴에 도착해야 했어. 불법 조직의 속을 해지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길을 걸은 후 두 사람은 마침내 국경에 도착했어. 근처에 있던 병사들이 그들을 보고 효가 차에서 내려서 확인. 나프도 앞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이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작은 깡패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군인들, 무장한 국경 수비대. 그는 차를 10m 후진시키고 나타에게 신호. 빠르게 차에서 내려. 그녀가 단호하게 차 문을 닫을 줄 몰랐어. 망설임 없이
기어를 전진 모드로. 분명 그녀는 나프와 함께 죽을 각오를 한 것 같아. 나타의 결심을 보고 나프도 망설이지 않아 가속 페달을 밟고 앞으로 돌진해. 두 사람 눈 깜짝할 사이에 국경 검문소를 통과해. 트럭 바퀴가 총에 맞아 손상됐지만 벌집처럼 총에 맞는 것보다는 나아.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는 걸 보고 나프는 다음 날 아침에 출발하기로 결정해. 저녁에 그는 약간의 안주를 준비했다. 불 옆에 앉아 나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옛날에 매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암살자가 있었다. 아무도 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임무를 수행하던 중 이웃 아이가 그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았다. 망설이다가 그는 그 아이를 살려주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다. 암살자는 결국 5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아내와 큰딸이 복수를 당했다. 갱단 두목이 휘발유로 그들을 불태웠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막내딸이었다. 며칠 동안 고통을 겪은 후 결국 그녀는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았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살인자는 깊이 후회하고 있다. 그때 그가 소년을 제거했다면 그의 가족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명확하다. 감옥에 들어간 암살자의 이름은 라프. 그가 나타를 돕는 이유. 아들을 찾는 동시에 탈리에게 복수하려는 것. 나타. 차 안에서 조용히 라프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루를 함께 보낸 후 둘은 서로에 대한 편견을 점점 내려놓는다. 다음 날 아침 라프가 어디서 야생마를 구해왔는지 모르겠지만 차가 더 이상 갈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가장 원시적인 수단만 사용할 수 있었다.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은신처로 불법 조직의 본거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도착했다. 그때 밖에는 한 노인이 있었다. 여유롭게 음악을 연주하며 라프는 그가 노래를 못한다고 했다. 아무 말 없이 바로 그를 쏴서 산산조각 냈다. 그때 나타는 옆에 있는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렇게 보자마자 라프가 바로 다가가 확인한다. 그는 경악한다. 안에 온통 신체 내부의 부분들만 가득한 것을 보고 방금 꺼낸 것들이다. 그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양심을 저버릴 줄은 몰랐다. 나타는 그 부위들을 보고 신체 내부의 부분들을 보고 혼란스러워한다. 그녀는 그 안에 팀의 것이 있을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라프에게 계속 묻는다. 그에게서 부정적인 대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다. 이 요청은 라프를 불쾌하게 만들다. 그도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잃은 적이 있다. 그래서 나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이 순간 그러나 현재 상황은 호송 차량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다. 그 후 라프는 즉시 현재 지형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다. 실현 가능한 그는 언덕의 뚜렷한 타이어 자국을 발견하다. 앞쪽에서 차량 행렬이 올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라프. 끈을 사용해라. 언덕에 트랙터를 단단히 고정해라. 나타에게 말해라. 다음 계획에 대해 탈리의 차량 행렬이 정확한 위치에 들어오면 나타는 즉시 끈을 잘라야 한다. 그때 트랙터가 자동으로 미끄러져 내려와 차량의 길을 막을 것이다. 라프는 차 뒤에 숨어서 나터를 기다릴 거야. 작전 성공. 그리고 로켓 발사기 사용. 마지막 차를 공격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앞뒤로 포위 상태를 만들 수 있어. 앞뒤 모두. 그 후 그는 총을 사용할 거야. 남은 사람들을 죽일 거야. 앞차에 있는 사람들. 유일한 어려움은 그들이 모른다는 것. 정보가 어느 차량에 배치되었는지. 그때는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시간은 빠르게 저녁으로 흘러갔다. 나타는 트랙터 옆에 숨어 앞을 주시했다. 잠시 후 차량 행렬이 도착했다. 그러나 라프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나타가 줄을 자르는 것을 망설였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녀는 계획대로 행동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량 앞으로 달려가 직접 움직이는 차량을 막았다. 라프는 그녀가 자신의 위치를 밝힐까 두려워해 장비를 챙겨야 했어. 그리고 다른 위치로 이동했어. 이때 모든 사람들이 차에서 내렸어. 나타는 그들에게 가지 말라고 했어. 깡패들이 이유를 묻는 동안 라프 조용히 다가가서 스스로 트랙터를 밀어내렸어. 깡패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기 전에 라프는 마지막 차를 파괴하기 위해 총을 쐈어. 하늘이 칠흑처럼 어두워서 그들은 라프가 어디 있는지 볼 수 없었다. 그저 무작위로 총을 쏘았다. 반대로 라프는 차를 파괴한 후 신속히 무기를 바꿨다. 기다렸다. 그들이 간신히 목표를 볼 수 있을 때까지 라프는 준비된 방패를 들어올렸다. 그는 차에 가까이 다가가며 근거리에서 그들을 상대했다. 잠시 후 그는 트럭 옆으로 갔다. 팀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캐내기 위해 그는 일부러 트럭 뒤에 숨어있는 여성에게 친절한 척했다. 트럭에 3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도망치려는 여성을 망설임 없이 쏴 죽였다. 그 후 나터는 트럭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역시나 안에서 그녀와 아들의 암호가 들려왔다. 팀이 실제로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나불은 돌을 들고 힘껏 쇠 자물쇠를 부쉈다.
그는 파괴된 차량으로 다가갔다. 학살에 가담한 자를 찾아냈다. 과거 그의 아내와 딸을 잃게 만든 그는 그 자에게 탈리가 어느 차량에 숨어 있는지 물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총을 여러 발 쏘았다. 찢어버리고 싶은 마음으로 적들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그 후 그는 탈리가 숨어있는 차량의 트렁크를 열었다. 그는 안에 탈리의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것을 봤다. 이번에는 나프가 전혀 연민을 느끼지 않았다. 안에 있는 사람이 탈리라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망설임 없이 횃불을 붙이고 안으로 던졌다. 그가 희망 속에서 죽는 고통을 맛보게 하고 싶었다. 안에서 들려오는 처절한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나프는 복수를 했다는 만족감을 느끼지 않았다. 다른 한쪽에서는 나타가 철 자물쇠를 성공적으로 따냈다. 트럭 문이 열렸을 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함께 가지 않았다. 그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뒤를 돌아봤다. 나프는 그 눈빛을 보고 바로 이해했다. 둘은 이미 합의를 한 적이 있었다. 아이를 구한 후 그는 나타를 죽일 것이라고. 그녀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나프는 팽이를 꺼내 돌렸다. 그는 나타에게 팽이가 멈추면 즉시 총을 쏴 그녀의 생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반대편에서 갑자기 총알이 날아왔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은 총을 쏜 사람이 바로 나타였다는 것. 나부가 반응했을 때 그의 머리에는 이미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피가 얼굴을 따라 땅으로 흘러내렸다. 이때 나타의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떠올랐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이 모두 속임수 연극이었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정신병이 아니었다. 죽을 때까지 라프.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없다. 나터가 왜 자신을 죽이려 했는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이 영화는 정말로 사람을 생각하게 만든다. 영화 전체에 좋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폭력과 가장 직접적인 반전으로 관객에게 말한다. 이 땅에서는 선과 악의 경계가 사라졌다. 모든 사람은 피해자의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의 피로 자신의 생존을 위한 길을 적신다. 자신의 길을 위해. 결국 이야기는 승자가 없다. 오직 인간성의 완전한 붕괴만 있을 뿐이다. 관심 있는 사람들은 영화의 원본을 찾아볼 수 있다. 스티븐 울프. 영화의 가치는 명성에 있다. 영화 리뷰의 가치는 감상에 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봐줘서 고맙다. 이 영화 어떻게 생각하나 댓글로 남겨달라.